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로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자 먼저 8강전 대결 오늘 첫 대결은요. 홍기남님의 추천주 아톤 나왔습니다. 이 아톤은 이제 신규 상장 비교적 새내기주죠.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핀테크 보안 솔루션 업체예요. 오늘장도 탄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김종구님은 한솔 테크닉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방 전자업체의 외주 생산 확대 정책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톤과 한솔 테크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두 종목 모두 또 상당히 좀 자리도 좋고 지금 시장을 보면 연말까지 사실은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부분도 있고 또 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그런 흐름에서 예상이 깨지면서 대규모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는 어쨌든 외국인 매수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탄력은 이제부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1월 중순 정도까지의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긴 해도 기대 지수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까지 지수 상승 시에 많이 올라왔던 IT 바이오에서 새롭게 또 이 주도주 탈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지수가 못 가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오늘 나타나고 있는 두 종목은 아주 신선한 종목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 생각되고요. 이 한솔테크닉스는 삼성전자가 지금 외주도 증가를 시키고 있고 삼성전기는 기존에 한 40년 가까이 30년 이상 영위해온 PCB 사업부를 스핀아웃을 해서 이제 쪼개내서 구조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흐름들은 결국 부가가치가 얕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주라든지 또는 바깥으로 이제 떼어내는 그런 구조조정 작업이 삼성전자에서 과감히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에서 이제 기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제품력을 갖고 있는 업력이 된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IT 쪽에서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솔테크닉스도 관련한 수혜주로서 엊그제 이제 장대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잠깐 지금 쉬는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간 조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맞지만 중기적으로는 아무튼 저 위에 10,00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보인다. 말씀드리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꼭 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포트에 관심주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저성장과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들도 중국 의존도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요. 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이제 네거티브 솔루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소위 자꾸 나쁜 쪽으로 균형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면에 그 과정을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능화 사회와 관련 IT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조조정의 소재와 부품, 장비로 쓰이는 것이 바로 IT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큰 사이클상으로 갖고 10년 동안에는 이런 IT주의 중심을 두면서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실적이 좋으면 어쨌든 좋은 그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한솔테크닉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의 자리가 조금 높아서 오늘의 종목 승자는 이제 아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톤이 참 이름이 아톰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주 단단해 보이는데 제가 실적도 봤는데요. 보안 회사입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혁신 가치주다 이렇게 봐서 기존에 없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나 또는 기술이나 또 시장을 개척해서 성과를 내는 기업 그리고 성과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 내는 기업 이런 종목들을 바로 이제 혁신 가치주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톤이 아닐까 생각하고 앞으로 점점 더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금융 자유화 과거는 자유화라고 했는데 금융 부분에서도 이제 스마트화
스마트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토는 금융 스마트화의 아마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차트를 보면은 뭐 전형적으로 시가에 등록을 하고 나서 음선이 떨어졌지만 슬쩍 깼다고 그냥 바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차트도 지금 오늘 자리가 아주 얌전한 그런 모습이고 이 회사가 단단해서 그런지 올라올 때도 시세 흐름 자체가 뭐 거의 5% 6% 움직이는 게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단단하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 두 종목의 승자는 아톤으로 하고 한솔테크닉스는 이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이 탄력은 이렇게 아톤 같이 조그만한 회사들이 한번 그쪽 아이템이나 기술이나 서비스가 이제 그야말로 히트를 치면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마치 클래시스처럼 그 종목들이 혁신 가치주로 소개됐던 종목인데 아톤을 종목 승자로 네.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좋지만 한솔테크닉스는 지금 자리가 좀 단기적으로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톤을 두 종목의 승자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아톤과 한솔테크닉스였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제 오늘 국내 시장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홍콩 인권법에 대한 이 서명에 두고 내정 문제에 심각한 간섭이다.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조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자, 미중 간의 낙관론이 나올 정도로 네. 무역 협정이 이제 곧이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다가 네.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네. 이 사안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중국이 보복할 거라고 했고 지금도 보복할 거라고 또 서명을 하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중국은 과거부터 계속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뷰를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뭐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단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는 뭐 협정이 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무역 협상이 후퇴하게 되거나 이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내년 연말이 되면 미국 경기 지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경기 지표가 나쁘면 주가 빠지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주가가 얼마 올랐다. 이거 자랑하는 건데 그게 무너질 수 있으면 그래서 재선 구도의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기 회복이나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역 협정을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경기 악화를 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 일자리가 포화 상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역 전쟁을 더 확대시켜서 일자리를 미국에 묶어두는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성과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별로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처럼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역 전쟁을 더 많이 강화시킨다고 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무역 전쟁과 관련된 협정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봐야 돼. 경제적인 문제와 지금은 연계를 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미국이 계속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홍콩 문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것이 두 나라 간의 갈등 관계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분이 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제 판단으로는 무역 전쟁, 무역 협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걸 연결시켜서 보지 말고 홍콩 문제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미중 간의 어떤 이 문제를 두고서 직접적으로 싸우고 다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그런 과제로 남겨둬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악재가 되겠지만 크게 단기적으로 내년 1, 2월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네, 적어도 거죠? 이 향후 내년 1월 정도 전후까지는 그리고 길게 보면 이제 대선 정도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하임님은 SFA 반도체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 앞으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영은님은 현대모비스를 추천해 주셨네요. 현대모비스는 주주 친화 정책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중국에서 수요 회복 및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어젠가요? 제가 뉴스에서 신문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GM을 포함해서 독일 회사들 그리고 일본 회사들 대부분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했거나 또 앞으로도 예상을 하고 또 2020년대까지도 계속 할 거라는 건데요. 이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그런 산업에서 대박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 산업 자동차도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성장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 자동차 쪽에서 뭔가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산업 자체가 조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종목이나 섹터 분야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을 좀 낮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SFA 반도체는 이미 이제 이 종목 어제도 최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 2011년 고점 이후에 10년 구조조정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월봉인데 이제 막 돌아서기 시작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추세적으로는 이 종목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 잘못 쫓아가면 여기가 저항선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저항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쫓아가 물립니다. 꼭 그렇게 그거는 참고하시고 이런 종목도 이렇게 참한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참한 자리에 이렇게 왔을 때 진입해야 또 기대 수익이 만큼 생기는 건데 지금 여기 가까우니까 최근에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큰 추세적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또는 앞으로도 이제 다른 산업은 다 구조조정인데 이쪽 IT는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 승자 SFA 반도체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SFA 반도체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늘 윤여민 팀장은 BH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IT 그 안에서도 특히나 OLED를 주목하자라는 분석이 참 많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지금 BH 관련주로서 강부합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은 그 대장주죠. LG이노텍은 곽영은 부장의 추천주입니다. 내년도에 실적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같은 섹터 안에서 있는 두 종목인데. 근데 이제 세부 아이템 서브로 나누게 되면 BH는 지금 PCB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OLED 쪽에 소위 그 PCB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LG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데 이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사실 그 OLED 그 공급하는 그 회로기판도 사실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BH의 경우에는 대시세를 2017년도에 OLED가 처음 나오면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상투친 섹터는 웬만하면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고점을 2017년 10월에 쳤기 때문에 아직도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상투친 종목은 최소 3년 이상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을 해서 올라왔어도 글쎄 과거 이때 했던 이 폭발력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OLED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주가 위치 자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이 LG노텍의 경우는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올라올 때 2017년도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고요. 이때 올라왔을 때는 이제 다른 이것도 이제 카메라 모듈, 얘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애거든요. 근데 최근에 카메라 모듈이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제품은 비슷하지만은 지금 OLED보다는 OLED님이 상당 부분 많이 진전이 돼 있어서 카메라 모듈의 최근에 양적인 성장, 또 질적인 성장 이런 부분을 봐서 저는 또 우리 카메라 모듈들은 제가 왜 더 주목을 하냐면 또 삼성전자가 지금 카메라 센서 시장에 세계 1등을 지금 달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엔 상당 기간 동안에 세계 1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그런 제품이라든지 또는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이 과거에 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 세계 1등이 아니었고 소니가 1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계 1등 산업으로 성장하는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양적 성장까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LG 이노텍으로 하도록 하고요. 좀 BH는 좀 오래된 종목이라서 웬만하면 뭐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은 기대 수익은 좀 작고 위치 자체가 좀 높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LG 이노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이 영진약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약주죠. 지금 영진약품은 특히나 KT&G의 계열사로 있습니다. 항생제, 원료물질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승환 차장이 추천해 주신 오늘의 종목은 NHN,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완화되는 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영진약품과 NHN 현재 자리가 어떤가요? 네, 일단 영진약품은 여기 이제 그 과거에 관련한 그런 재료로 폭등을 해서 이게 여기 이제 2,000원에 있던 종목이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대상투 쳤는데 고점을 2016년도에 쳤기 때문에 이제 만 3년 정도는 지나서 이제부터는 좀 바닥을 좀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과거에 여기 오르면서 이 시절에 리듬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이 상승했을 때 이 정시테마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눈앞에 이렇게 너무 대시세를 했던 그런 종목. 그다음에 이게 보면 여기 원형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눈물 머금고 지금 들고 있거나 손절친 분들이 많은데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물을 얻어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사실 이제 그 NHN은 뭐 이 새롭게 보드게임 규제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 완화 관련 수혜주로 NHN 이 종목도 저점에서 거의 한 4년 정도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낮은 자리고 저점을 만들었고 보시면은 이런 월봉이나 이런 걸 볼 때도 라인 하락 추세선 1개, 2개 정도 지금 넘어가 있는데 3개째 넘어가면 추세 전환이 돼서 가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어 턴어라는 종목이라고 봐서 NHN 오늘 여기도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NHN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NHN이 정해졌습니다. 자, 4강으로 올라가는 네 종목은요. 오늘 아톤, SFA 반도체, LG이노텍 그리고 NHN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한번 박빙을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톤과 SFA 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두 종목 모두 다 좋습니다. 네. 좋고 이제 큰 그림 추세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아톤이나 또 이 그 SFA 반도체는 이 비메모리 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에 10년 동안 130조 한다니까 매년 10조씩 하거든요. 그 연관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고 섹터가 좋아지니까 월봉상으로 이제 막 돌아섰거든요. 10년 만에 돌아섰어요. 네. 뭐 작년에 왔던 그 각설이가 아니라 10년 전에 그 각설이가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이 종목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추입이고 무릎에 해당되는 자리다 있다.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 이 종목도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종목인데 단 이제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여기 조금 높아요. 잘못하면 물려요. 사면은 확 밀릴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조금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두 종목의 승자를 뭐 두 종목 모두 SFA 반드시 좋지만 아톤을 편안한 자리라서 네, 알겠습니다.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아톤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LG이노텍과 NHN 중에선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지금 NHL의 경우에도 뭐 모양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제 게임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 뭐 중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반사회적인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규제 해제를 뭐 얘기하기도 또 하나는 중국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지금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 게임 산업에서 세계 거의 최강을 기록했던 한국이 이제는 중국에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업종 자체가 과거 산업을 보면은 철강이나 화학이나 또는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중국에 밀리면서 고전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이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서 이쪽 NHN을 포함한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썩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보시고 어쨌든 뭐 세계 최고가 가능한 그런 섹터 그래야 또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모주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카메라 산업에서의 세계 위상이 이제는 뭐 프로페셔널들도 지금 그 삼성이 내놓은 그 스마트폰에 가지고 신제품을 갖고 소위 그 프로 그 사진 기자들도 그런 걸 사용해야 될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니 또 이런 것들이 이런 뭐 니콘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내놓는 카메라 세계 최고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LG노텍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LG 이노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럼 결승에 진출하는 오늘의 두 종목은 아톤과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조금 비교적 새로운 종목과 네.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많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봤던 종목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튼튼해지는데 역시 매일경제 오늘 머사이즈 코너 종목들 정말 뭐 좋은 종목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가끔 보면 이제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가끔 시장도 좀 어지럽고 시황도 어지럽고 그럴 때는 종목들이 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그렇고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섹터, 모든 타이밍에 다 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종목들이 뭐 그야말로 뼈대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비전도 있고 또 여러분한테 수익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기대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이제 또 종목들 새로운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LG노텍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익숙한 종목들이고 또 조금 무거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우승 종목은 기대 수익 측면에서 탄력 측면에서 바로 아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아톤입니다. 조금 더 싱싱한 새내기주가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네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혁신 가치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보시면 하나 봐야 되는 종목이 지금 있습니다. 클래시스라는 종목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네. 종목이고 새내기 종목 중에서 이제 바로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여기서부터 두 달 만에 100% 올라갔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이제 폴더블 관련한 그런 맞아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지만 지금 50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등록하고서 저점이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장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보실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혁신 가치죠. 하나는 이런 종목이 이제 혁신 가치. 오늘 보통 이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한쪽에는 5년 사이클로 돌아온 대선 테마주 및 정치 테마주 이쪽을 두 축을 통해서 시장이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잠시 후 11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 시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는 섹터별 전망, 갈 섹터와 안 갈 섹터 그리고 그중에서 주도 섹터와 소외 섹터에 대한 그런 그 분석뿐만 아니라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제시를 하니까요. 잠시 후 11시 10분에 있는 김동호의 애프터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아토는 매수가는 44,8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42,000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의 우승 종목 아톤입니다. 매수가가 44,800원,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이었고요. 또 매니저님 바로 잠시 후에 무료 방송도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